자, 마플 시너지 스텝 3,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81번부터 얘기를 해볼 건데, 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길이도 나와 있고, 각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사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굳이 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거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일단은 삼각형이 눈에 안 보이면 좋지가 않거든요. 삼각형 그려보면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쳐보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면서, 자, 주고 있는 표현을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해보면, 얘가 이제 30도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의 길이가 6루트 3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각과 변에 대한 세트를 완성을 시켜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사인 A분의 6루트 3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지름의 길이가 12다 라고 된다는 거 되겠죠.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을 때 사인 A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네. 근데 이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했을 때 이 A라고 하는 얘가 사실 1사분면의 각일 수도 있지만 둔각일 수도 있거든. 그러면 A가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60도여도 당연히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지만 원래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같죠. 그래서 120도라고 하는 거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을 꺼내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나는 이것만 해서 끝낼 게 아니라 B쪽도 마찬가지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지. 30도라는 각을 알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AC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얘가 역시나 10이다 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2분의 1이라는 값을 오른쪽으로 곱하게 되면 AC의 길이는 6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군요. 얘는 딱 고정이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AC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에서 A라고 하는 값이 60도가 될 수도 있고 120도일 수도 있으니까 케이스를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A가 60도라면 자, 그러면 그려지는 그림이 얘는 60도고 얘는 30도인데 그럼 나머지 요 C라고 하는 각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나오는 그림이 예를 들어서 요 정도로 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게 90도고 B가 30도이며 그 다음에 A가 요 정도로 해서 나와 있겠죠. 자, 여기에서 내가 길이들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 BC의 길이 6루트 3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6이다 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A가 120도일 때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역시나 이게 왜냐면 120도라고 나왔을 때 30도라는 각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 C의 각도 구할 수가 있는 게 30도라고 나오겠죠. 자, 30도와 120도 그리고 30도다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게 두 번째 상황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가 30도, 30도 그리고 120도까지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에 의하면 AC라고 하는 길이는 6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6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얘가 6루트 3이 될 것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의 공식을 사용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괜찮은 지금 그 보조선이 수직 이등분선이 되겠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내려놓고 높이를 구해서 높이의 값은 3이 될 거야. 자, 그래서 3이라는 높이를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모두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두 가지의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모의고사에서 나왔었던 문제라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은 문제에서 길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6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8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빗변의 길이는 1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다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B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각 A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한 거 인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A에서부터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수선의 발을 2개 떨구고 나서 QR의 길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타깃으로 삼각형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QR이라고 하는 거, 얘가 껴있는 삼각형들을 관찰을 해보면 사실 PQR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을 관찰할 수도 있고 AQR이라고 하는 삼각형을 관찰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두 삼각형 중에 하나를 관찰을 해야지 우리가 QR이라고 하는 길이도 구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인지를 할 거고요. 다만 지금 어디에서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현재 직각삼각형을 관찰할 때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형적인 특징에서. 그래서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껴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도 직각삼각형이 하나 껴있는데 다만 이 직각삼각형 두 개를 볼 때 있어서 하나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빗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 빗변을 공유하는 두 직각삼각형이야. 자, 이 정도의 도형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외접원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외접원이 괜찮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직각삼각형 자체가 외접원을 그리면 괜찮거든. 왜냐면 외접원을 그려놨을 때 빗변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외접원의 중심이 되죠. 그래서 원래 직각삼각형이라고 하는 거 외접원이라는 거 괜찮은 요소가 되는 건데 얘는 심지어 빗변을 공유하고 있어. 두 직각삼각형이. 그러면 파란색의 외접원 그리고 보라색의 외접원을 관찰을 했을 때 둘 다 이 외접원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AP라고 하는 변을 이 지름으로 하는 원을 외접원으로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외접원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 외접원이 지금 현재 P, Q, R, 그 다음에 A까지 해서 전부 다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외접원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이며 근데 내가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게 누구라고 했어? QR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QR을 구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삼각형 예를 들어서 AQR을 관찰한다라고 쳐봅시다. 되겠죠? 그럼 삼각형 AQR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서 뭘 알고 있어? 얘 알고 있죠? 이 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이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이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각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체크를 했었고 이 각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이 사실은 QR이죠. 자,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드는 거고요. 사인 A분의 QR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이거의 외접원의 지름도 사실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어요? 이거 빗변의 길이가 6이다 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지름의 길이가 6이고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6이다 라고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QR이라고 하는 길이 뭐야? 6에다가 사인 A만 곱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 사인 A는 어디서 구한다? 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찰을 했을 때 사인 값이 10분의 6이라는 거 되겠죠? 5분의 3입니다. 그래서 6 곱하기 5분의 3이다. 요 정도로 해서 답을 5분의 18이다 라고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풀이 자체는 뭐 따지자면 거의 한 줄, 두 줄에 가까운 굉장히 이제 풀이가 짧은 문제이지만 다만 이 도형적인 상황을 관찰하고 특히나 이 보이지 않는 외접원이라고 하는 보조선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3번 보겠습니다. 정삼각형 ABC가 나와 있고 한 변의 길이가 20이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얘 AD하고 CE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준 상태에서 삼각형 ADE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각형 ADE의 넓이를 보는데 내가 대충 D가 요쯤에 있고 E가 요쯤에 있어야지 최대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도형으로 관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삼각형 ADE를 적절한 미지수를 잡아서 식으로 표현한 후에 식의 최대값을 찾을 거야. 그림의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라 그림을 식으로 잡아놓고 식의 최대값을 찾겠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흐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미지수가 일단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놈을 x라고 잡아도 괜찮겠지? 왜냐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게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주고 있거든요. 자, x라고 잡아놨을 때 그러면 내가 관찰해야 되는 지금 삼각형이 요 놈이기 때문에 이 x라고 하는 길이를 통해서 a라고 하는 놈의 길이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 20-x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나면 삼각형 ADE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니까 x에다가 20-x도 꺼내고 그 다음에 사인 60도다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이라면 요 정도도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x에 대한 범위가 무제한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음수 좀 그렇지? 그 다음에 x가 20을 넘어가도 이거 한 변의 길이가 20짜리야? 20을 넘어가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체크해 주는 게 뭐 서술형에서는 나름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객관식은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 체크해 줄 수 있겠고 식을 정리해보면 얘가 4분의 루트 3에다가 x에다가 20-x까지 꺼낼 수가 있는데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D의 길이를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이차함수죠.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에서 x가 몇일 때? 대칭축 10이거든요. 지금 현재 x축하고 만나는 게 0하고 20이니까 0하고 20의 가운데 10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거고 뭐 최대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10을 대입하면.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최대를 갖도록 하는 x값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x값은 10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4번 보겠습니다. 지금 외접원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고 삼각형 ABC에서 두 변의 길이까지도 알려줬는데 사실 이 문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다 라고 줬다는 것 자체가 사인 법칙에 대한 냄새를 아주 자욱하게 흘려줬다고 볼 수 있고요. 자, 나의 타겟은 일단 BC의 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총 두 가지 정도로 풀어 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일단은 사인 법칙을 쓰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인 B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 얘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얘기를 했을 때 사인 B의 값이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원래는 B가 사인 B가 2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30도를 꺼낼 수도 있지만 150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그래서 하나 걸어주고 있는 게 뭐냐면 B의 AC다 라고 하는 각이 둔각이라고 했어. 얘가 둔각이기 때문에 사실 얘가 예각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B의 값을 결정을 시킬 수가 있군요. B의 값은 30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시켜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뭘 구한 거야? 요각 구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이 값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2라는 길이, 그리고 3이라는 길이, 그리고 각도 하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두 변과 끼인 각은 아니고 두 변과 한 각이지만 두 변과 한 각에서도 우리가 뭘 사용할 수 있어? 두 변과 각 하나. 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습니다. 꼭 끼인 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나는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이 길이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x라고 잡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자, 마주보고 있는 거 3의 제곱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3의 제곱이 2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배의 2x 그리고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고요. x제곱에다가 자, 2랑 2랑 하나 약분하면서 정리해보면 2루트 3x 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9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5까지 해서 는 0이다까지 꺼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식의 형태가 뭐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x 구한 게 나의 목적인 거 아니겠어? 자, 어쨌든 x를 여기에서 구하자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짝수근해 공식 쓴다 쳤을 때 x는 루트 3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루트 3의 제곱에서 5를 더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8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루트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다만 2루트 2를 빼게 되면 음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찾고 있는 것은 루트 3 더하기 2루트 2다 라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숫자가 깔끔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 일단 내가 푼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사실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얘만 구했거든. 근데 누구도 구할 수가 있을 거냐면 우리가 2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다 보니까 요 놈에 대해서도 각의 정보를 꺼낼 수가 있겠죠. 정확히 말하면 사인 값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보라색에 대해서 사인 값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코사인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각각.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방에 구하는 게 아니라 보조선을 하나 내려놓을게. 자, 수선의 발을 딱 내려놓고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자, 수선의 발을 내려놨을 때 나는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자,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뭘 볼 수 있어? 자, 코사인까지 얘기를 했을 때 요 B부터 해서 H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는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여기 왼쪽 BH 같은 경우는 2에다가 코사인 B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얘 같은 경우는 3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3 코사인 C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코사인 B와 코사인 C 전부 다 사인 B와 사인 C로부터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얘 더하기 얘다 라고 해서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활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끌고 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사인 법칙의 증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5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형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놓고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길이를 무진장, 각도 무진장 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도형을 이렇게 해괴막지하게 이상하게 생긴 이 모양을 한 번에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보조선도 사실 적절하게 끊어져 있죠. 삼각형 3개로 쪼개서 보겠다라고 한 거고, 근데 여기 왼쪽 삼각형 그리고 가운데 삼각형은 그대로 그냥 2분의 1 AB 사인 세타만 쓰면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AB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과정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결국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우리가 두 변과 끼인각이다 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AC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두 변과 끼인각이다 라고 하는 상황은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 코사인 법칙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AD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순서를 좀 잡아놓고 출발을 할게요. 자, 그러면 AD를 구한 순간 이 오른쪽 삼각형이 나의 타겟이 되는 삼각형인데, 이 타겟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각들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러면 세 각 중에 어떤 걸로 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자, 나는 요 각을 구한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각 2에 대한 정보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각 2에 대한 정보를 꺼내는 순간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통해서 2분의 1 5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2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디테일한 계산도 후루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AD에 대한 길이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코사인 법칙을 쓰겠죠? 어디에서? 삼각형 ACD에서. 자, 삼각형 ACD의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그러면 AD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얘가 3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3, 4 코사인 60도. 자, 코사인 60도 숫자 자주 나오는 숫자입니다. 2랑 약분이 돼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9에다가 16 그리고 마이너스 12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25 마이너스 12, 13이고요. 그래서 AD의 길이가 뭐다? 루트 13이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스텝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구하겠다라고 했어? 얘가 루트 13이라고 나왔으니까 나는 세 변의 길이를,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2에 대한 정보를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 ACD에 역시나 이 코사인 법칙을 AD이겠네. 삼각형 AD2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코사인 각 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2배의 5, 6, 그 다음 5의 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13이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거고, 자, 그러면 나오는 숫자가 얘는 30에 60이 될 거고요. 자, 얘는 61에다가 13을 뺐으니까 뭐라고 나오나? 25에다가 36이니까 61이고, 거기에서 13을 빼면 48이라고 나오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얘가 지금 현재 5분의 4가 되는군요. 자, 코사인 값이 5분의 4니까 사실 이 사인 값 바로 구할 수 있겠네. 사인의 각 2라고 하는 놈은 5분의 3이다 라고 나오겠군요. 자, 그래서 5분의 3이라고 나왔을 때 역시나 2분의 1 AB 사인 세트를 썼을 때 우리가 이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 AD2다 라고 하는 놈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 구하고, 그 다음 얘하고 더했을 때 답까지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흐름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 견적을 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견적을 짜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견적을 짜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6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골프장에 아주 나와 있는데 사실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되겠고,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B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얘가 지금 나의 타겟이고, 그러면 이게 사실 도형적인 상황이 꽤나 복잡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을 설정해 놓고 출발하자 라고 했을 때는, 물론 ADB다 라고 하는 삼각형도 BD라고 하는 변의 길이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삼각형이 되겠으나, 사실 나는 알고 있는 게 여기 30도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 누구냐?
CBD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나의 타겟이고요. 그 중에서 내가 BD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미 60이라고 하는 길이 그리고 30도라고 하는 각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뭘 구하고 싶어? CD라고 하는 길이만 알고 있으면 두 변과 끼인 각이라는 상황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BD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의 목적은 다시 누가 되냐? CD가 나의 목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CD라고 하는 일을 얘기할 때 있어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관찰할 거냐? 문제에서 여기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줬죠. 자, 그래서 여 삼각형을 관찰해서 내가 CD라고 한 걸 구해볼 수가 있을 건데, 다만 이게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를 구할 때는 코사인 법칙이나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 그냥 수선해발 내리는 게 짱이겠죠. 이등변 삼각형에선 수직 이등분이 가장 좋은 보조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길이들을 구해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 120이라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자,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에서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가 루트 3분의 120, 40 루트 3이고요. 그러면 여 CD에 대한 길이는 뭐라고 나와? 80 루트 3이라고 나와. 자, 그래서 나는 이등변 삼각형에서 80 루트 3이라고 하는 CD의 길이를 구했고, 그러면 이거 사실상 뭐 BD에 대한 얘기는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서?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 보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어렵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견적을 잡는 건 어렵지 않은 문제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BD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계산이 다만 좀 숫자가 좀 큼직큼직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자, 80 루트 3의 제곱이다 라고 한 거 하나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요 60의 제곱도 하나 들어와야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에 80 루트 3이랑 60이랑 그 다음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30도니까 끼어있는 각이. 자, 그래서 이 정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과정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80 루트 3을 제곱하게 되면 6400에다가 3 곱하기 때문에 19200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얘는 36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도 나름 약분을 줬는데 2하고 2 그리고 루트 3하고 루트 3은 사실 곱하면 그대로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80이랑 60 해가지고 4800인데 거기다가 3까지 곱하니까 마이너스 14400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야 되게 계산해보면 8400이라고 나와. 자, 그래서 8400까지 해서 나왔으면 여기에다가 루트까지 씌워서 답을 낼 수가 있겠죠. 뭐 10루트 84라고 해도 되고 여기에서 2를 좀 더 뽑아와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7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그리고 길이들이 열심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D의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AD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부터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내가 타겟 삼각형이 두 가지 다 괜찮거든. 그래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솔루션 1, 2라고 나눠봤을 때, 자, 첫 번째는 타겟을 BCD로, ACD로 잡는 게 일단 가장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각형 ACD를 다시 타겟을 누구로 잡을 거냐? 삼각형 ACD를 타겟으로 잡겠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ACD를 타겟으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두 변을 알고 있고 나머지 한 각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누구 구하고 싶냐? 요 각 구하고 싶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끄집어 올 거냐? 이거는 문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떻냐면요. 왼쪽 삼각형에 대해서 상황이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왼쪽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넘겨오자. 이 정도의 측면인 거고요.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죠. 정말 잘 나오는 두 각의 관계입니다.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래서 나는 오히려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정보를 꺼집어 올 수 있겠지. 자, 어디에서?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도 괜찮고요. 코사인 법칙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인데 얘는 사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사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상황이. 직각삼각형을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랬을 때 이거 반쪽아리의 길이는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빗변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요놈이 2분의 3이니까 4분의 2분의 3이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8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 먼저 구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만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고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했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어디로 관찰을 하겠다? 삼각형 ACD에서
코사인 법칙 관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뭐 블라블라 마이너스 뭐 블라블라 해서 계산을 할 거고 계산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계산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을 누구로 설정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AD라고 하는 걸 변으로 가지고 있는 ACD라고 하는 삼각형을 타겟으로 잡고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타겟을 누구로 잡아도 괜찮냐? AD를 변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하나 더 있어. 바로 큰 삼각형이죠. 자, 그래서 이 큰 삼각형을 관찰을 했을 때도 AD라고 하는 길이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랑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요만큼 해가지고 전체가 7이지. 자, 그래서 두 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한 변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떠올릴 거고 여기 끼어있는 각만 구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이 끼어있는 각 또한 구할 수가 있죠. 어디에서? 삼각형 ABC에서. 이게 전반적으로 삼각형 ABC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삼각형 ABC를 구하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솔루션 2는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이 뭐다? 삼각형 ABD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타겟으로 잡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각 B에 대한 정보를 꺼내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 하죠. 어디에서? 삼각형 ABC에서.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하자 이거야. 자, 그러면 나오는 게 코사인 법칙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뭐 2배에 자 4 한 다음에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이 정도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뭐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AD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계산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이 정도 두 가지의 타겟을 잡을 수 있다는 거. 항상 제가 말하지만 견적을 잡아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견적을 잡을 때는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을 먼저 생각해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D를 끼고 있는 삼각형 ACD와 그리고 ABD 두 삼각형을 타겟으로 설정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 체크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88번 보겠습니다. 지금 원이 있고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2하고 10 그리고 코사인 C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외접원이라는 도형이 나온 순간 우리가 사인 법칙에 대한 냄새는 아주 자욱하게 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삼각형의 각과 변에 대한 세트를 만드는 게 나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세타라고 해봤을 때 이 세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강조하지만 세타하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이 관계는 정말 도형에서 잘 나오는 관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타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역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나는 어디를 보겠다? 삼각형, 그러니까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한 거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할 거야? BD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될 거지. 자, 그래서 BD부터 구해봤을 때 BD의 제곱이 자 2의 제곱이랑 그 다음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그리고 10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보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8이라고 나오고요. 자, 그래서 따라서 BD의 길이는 8루트 2다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꺼내놨을 때 사실 이제 BD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 자, 목적이 사인 법칙에 있었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 각과 변에 대한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만 나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사실 이 문제에서 알고 있는 유일한 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각과 그리고 BD라고 하는 변의 길이 세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D에서 두 번째로 삼각형 ABD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사실 이 위쪽 BCD 가지고 사인 법칙을 얘기해도 완전히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ABD에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사실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똑같죠. 요거분의 BD다 라고 해서 2R이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나는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기 때문에 R의 길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파이 R 제곱을 통해서 답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견적을 잡아 나가는 거 역시나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89번 보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P라는 점을 잡아놓고 수선의 발을 열심히 떨궈놓고 그 다음에 길이들도 몇 개 알려줬어.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PEF고 얘가 그대로 나의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일단 큰 삼각형을 봤을 때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다는 것,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일단 각에 대한 정보를 다 꺼낼 수 있습니다. 각 A, 각 B, 각 C에 대한 정보를 다 꺼낼 수 있고, 여기에서 도형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하나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 A를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각이고 직각이라는 거 되겠죠. 이게 우리가 사실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나왔었던 관계랑 비슷한데, 얘가 지금 현재 각이 나와 있고 90도고 90도다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을 관찰하면 PEAF라고 하는 사각형에서 90도, 90도를 제끼고 나면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그럼 나머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사실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거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를 꺼낼 수가 있을 것이고, 세타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역시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일단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어차피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지고 구할 건데, 여기 끼어있는 각 알고 있고 2분의 루트 7이라는 변의 길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최종 목적은 요 PF라고 하는 길이를 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최종 목적으로 볼 수가 있어. 자, 나는 견적을 잡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배경 지식을 위해서 요 정도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접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 2분의 1에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한 게 S라는 거 되겠지. 근데 사실 이게 삼각형의 넓이 S라고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을 떨고 놓고 나서 사실 이거 삼각형 3개로 쪼개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나오는 삼각형,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삼각형까지 해서 3개로 쪼개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전부 다 높이가 R로 똑같거든. 이거랑 컨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P에서부터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이라는 거 되겠지. 그러면 이게 생각해보면 삼각형 3개로 쪼갰을 때, 그러니까 아래 삼각형이 있을 거고 PBC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PAC다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PB라고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각각 높이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가장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높이를 통해서 PF의 길이를 구하자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뭐다? 삼각형 ABC를 표현할 거야. 자, 삼각형 ABC를 표현할 때 있어서 첫 번째로는 이 각 A를 끼인 각을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5에다가 6에다가 사인 세타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 수도 있을 거냐. 자, 삼각형 밑에 삼각형 PBC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7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삼각형 PCA다 라고 하는 것도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루트 7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 마지막으로 APB다 라고 하는 삼각형도 관찰을 할 건데,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밑변의 길이는 6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F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꺼낼 수가 있는 게 얘네 둘이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인 세타도 알고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숫자 해서 나와 있으니까 뭘 구할 수 있냐? PF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요 식에서 PF를 구하게 될 거고, 나는 그럼 뭐만 구하면 돼?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는 거 되겠죠? 근데 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이 문제는 계산이 조금 길어서 계산 생략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코사인 세타를 구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서부터 뭘 구할 수 있어?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럼 사인 세타 구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서 누굴 구할 수 있냐? PF를 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PF를 구했기 때문에 나는 PF 구했어. 그 다음에 얘의 길이는 2분의 루트 7이야. 그 다음에 여기 끼어있는 각은 뭐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세타를 구해놨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은 삼각형 PEF다 라고 하는 얘가, 자,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7이 하나 나올 것이고 PF, 내가 구한 PF가 하나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사인 파이마는 세타가 나오겠죠. 물론 이건 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까지 구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 문제는 설명을 마쳐보도록 할 거고, 다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내가 봤을 때 이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한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3개 다 떨궜을 때 삼각형을 3개로 쪼개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런 방식으로 구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랑 사실은 같은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9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각형 ABC가 이렇게 3, 4A다 라고 하는 변의 길이들을 전부 다 잡아줬는데, 일단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사실은 이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뭐 해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가 있고, 기억부터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만약에 A가 오면은 이 라지 R이 2분의 5일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A가 5라고 나온 순간 사실 대놓고 4대 5의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요 BC라고 하는 빗변 자체가 그대로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가 지금 A가 뭐라고? 5라고. 자, 지름의 길이가 5니까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이 2분의 5다라고 하는 기억 보기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 건데, 자, 니은에서는 지금 R이 4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A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R이 4라고 했으니까 사인 법칙을 당연히 얘기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각 A와 A에 대한 길이 가지고 이제 세트를 만들면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사인 A분의 A다라고 하는 얘가 사실은 뭐야? 지름의 길이 8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A를 표현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는 8 sin A다 라고 한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은도 괜찮아. 자, 디귿을 볼 건데, 디귿에서는 각 A의 최대값을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A에 대한 범위를 주고 나서, 다만 요놈의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외접원이니까 사인 법칙에 대한 상황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고 사인 C분의 C까지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얘가 2R이다 라고 하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물론 B 알고 있고요, C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R 결정 안 돼 있죠? 사인 B, 사인 C 전부 다 모르는 값이야.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는 게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힘듭니다. 되겠죠?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는 진행하지 않겠고, 오히려 이걸 코사인 법칙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좀 수월해지는데, 다만 이 문제는 지금 A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에 좀 포인트를 두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A는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2배의 3, 4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이다 라고 한다는 거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A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코사인 A에 대해서도 우리가 숫자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A의 최대값이거든. 근데 각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코사인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여기가 파이라는 거 되겠지. 기본적으로 A라고 하는 각은 파이를 넘어설 순 없지 않을까? 이게 삼각형의 한 내각인데, 그래서 이게 파이까지 해서 봤을 때는 각이 크면 클수록 코사인 값이 점점 어떻게 되죠? 작아진다는 거 되겠나?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각 A의 최대값이고요. 그럼 A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코사인 A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소값을 찾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코사인 A의 최소값을 찾을 거고요. 코사인 A의 최소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 스몰 a가 많이 빠져야겠죠. 자, 많이 빠진다는 것은 A가 최대값이 지금 주어진 범위에서 루트 13이기 때문에 A에다가 루트 13을 대입하면서 관찰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빼고 싶다는 거지. 자,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지금 2, 3, 4니까 24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나오는 것은 25에서 13을 빼니까 12라고 나오고요. 얘가 2분의 1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코사인 A의 최소값을 다시 코사인 A의 최소값을 구한 거고요. 최소값이 2분의 1이니까 A의 최대값은 60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까지는 사실 굉장히 무난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디귿에 좀 포인트가 있는 건데 코사인 A의 이 A의 최대값,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A가 최대다라고 했을 때 A가 제일 크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코사인 A는 최소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 것을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1번 보겠습니다. 사실 도형적으로 이제 조금 복잡하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가장 베이스가 되는 사각형은 마름모고 2루트 3하고 120도라는 특수각도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타라고 하는 각 그리고 30도 30도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나와 있고 일단 기억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기억부터 보시면 BF2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했네. 자, BF2라고 하는 각을 봤을 때 요만큼의 각을 볼 건데 사실 여기 잘라가지고 얘가 30도거든요. 그러면 나는 나머지 요 BFG라고 하는 각만 잘 관찰하면 되는 건데 다만 여기에서 얘가 120도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BFG라고 하는 각 자체는 그냥 내각의 합이 180도다를 이용해서 60도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0도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과 30도를 더해서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괜찮습니다.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기억은 사실 뭐 삼각형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를 이용한 것 뿐이기 때문에 별 조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단계 같은 느낌이지. 자, 니은에 대한 얘기해 볼 건데 BF라고 한 게 4사인 세타냐. 자,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지금 BF라고 하는 놈의 길이고요. 자, 그럼 BF를 관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삼각형을 봐야겠어? 항상 삼각형을 기준으로 관찰하는 거야. 그러면 BF가 껴있는 삼각형을 봤을 때는 BGF를 관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BGF에서 내가 뭘 구해볼 수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사실 특수각 30도를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선의 발을 내려놓고 항상 이등변 삼각형은 수선의 발을 내려놓는 게 괜찮은 보조선이죠.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려놓으면 1대 루트 3대 2이기 때문에 자, 요만큼이 루트 3이고 2배에서 2 루트 3이야.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건 FG라고 하는 요만큼의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FG라고 하는 길이를 봤을 때 얘가 2루트 3이라는 거고 그러면 얘가 2루트 3이라고 구해놨을 때 나는 사실은 관찰하고 있는 삼각형이 요 밑에 있는 BGF라고 하는 삼각형이잖아. 120도를 알고 있고요. 2루트 3이라고 하는 길이 알고 있습니다.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에 대한 세트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럼 나는 BF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나는 삼각형 어디에서? BGF에서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사인 120도분의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2루트 3이라고 구했고요. FG. 그 다음에 얘가 같아. 사인 세타분의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BF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한 다음에 사인 세타만 왼쪽으로 곱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얘가 지금 현재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얘가 4라고 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만 이쪽으로 곱해 놓게 되면 BF가 4사인 세타다 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BF까지 괜찮고 자, 그 다음 디귿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변형돼서 나온다 치면 선분 B2의 길이를 구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B2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 B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을 요렇게 할 수 있겠죠? 요렇게. 자,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눈치밥인데 B2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역시나 나는 타겟으로 삼각형을 관찰할 거야. 타겟으로 삼각형이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는 사실 별로 없어요. 기억하고 니은까지 해서 이거 전부 다 구한 게 뭐야? 사실 왼쪽 삼각형 BEF다라고 하는 요 삼각형을 관찰하겠다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 왜? 각 구했죠? 기억에서. 그 다음에 니은에서 누구 구해서? BF 구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구한 게 전부 다 왼쪽 삼각형이고 나는 지금 현재 타겟이 누구다? 삼각형 BEF다 라고 한 거 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랬을 때 B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여기 각에 대한 정보 구했죠? 얘의 길이가 2다라는 거 구했죠? BF의 길이가 4사인 세타다 라고 한 것도 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두 변과, 물론 이제 변의 길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두 변과 끼인 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B2의 제곱이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B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4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도 한 변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4사인 세타랑 그 다음에 2가 하나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의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오겠죠? 되겠죠?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게 기억에서 구한 결과였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볼 건데 다만 코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한 건 바로 사인 세타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을 하겠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얘가 16 사인 제곱 세타고 그 다음에 더하기 4랑 자, 빠지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얘가 2 사인 세타에다가 4에다가 2니까 사실 16 사인 제곱 세타거든요. 그래서 16 사인 제곱 세타가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은 정리가 되는 게 16 사인 제곱 죽여버리고 남는 게 4밖에 안 남아. 그래서 B2의 제곱이 뭐다? 4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나오는 결론은 B2의 길이가 2다라고 결론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했고 일단 일정하다는 거 되겠지. 세타의 값에 관계없이 2라고 하는 숫자로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만족하기 때문에 일단 디귿까지 해서 괜찮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변형된다라고 했을 때 B2의 길이를 그냥 구하는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 정도로 기억니은 디귿에서 사실 흐름을 너무 잘 잡아줬어. 이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이 BEF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을 정말 잘 잡아줬기 때문에 그나마 좀 할만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각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PC의 길이가 되는 건데, 자, 이 문제는 약간 공부한다는 측면으로 보는 게 누구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변을 공유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는 게 PB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그리고 APC라고 하는 직각삼각형 봤을 때 PC라고 하는 게 사실 공유하고 있는 변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을 공유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관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얘를 X라고 잡으면서 관찰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은 사실 누가 될 수밖에 없냐? 이 30도라고 하는 애매한 각 있지? 이걸 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삼각형 APB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타겟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전부 다 변의 길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고요. 나오는 게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큰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는 얘가 X고 얘가 3이니까 나오는 것은 루트 X제곱 더하기 9라고 나오겠군요. 자, 그래서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의 일단 변의 길이를 전부 다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그리고 2라고 하는 마주보는 변까지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2의 제곱부터 출발을 했겠지. 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X제곱 더하기 9도 하나 나올 것이며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에 루트 X제곱 더하기 1이랑 루트 X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까지 들어가니까 2분의 루트 3까지 곱하겠죠? 자, 여기에서 식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살짝 정리를 해보면 2하고 이 정도 약분을 할 것이며 이게 지금 보면은 루트가 풀리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루트가 안 풀리는 게 이 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 되겠지. 루트를 죽이려면 결국 루트만 단독적으로 꺼낸 후에 제곱하면서 정리를 할 거야. 즉 다시 말해서 루트가 있는 얘네들만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줄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루트를 혼자 보내는 느낌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정리를 했을 때 2x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온다는 거 되겠지? 근데 4가 넘어올 거니까 더하기 6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루트는 통째로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오는 식은 루트 3이 하나 있을 것이며 x제곱 더하기 1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9까지 만들 수 있겠다. 뭐 하겠다는 거야? 제곱해서 정리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오는 식이 4x 4제곱에다가 더하기 24x제곱 더하기 36까지 꺼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3x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거 x제곱 플러스 1이랑 x제곱 더하기 9가 그대로 나오는 거지. 제곱했으니까. 자, 그래서 3x제곱이랑 더하기 10x제곱인데 3배 했으니까 30x제곱 나오고요. 자, 9에다가 3배해서 27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이 정도로 정리를 했을 때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이거 4제곱인데 잘못 썼군요. 자, 그래서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서 정리를 했을 때 x 4제곱이랑 마이너스 6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9까지 해서 얘가 0이다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는 거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x제곱은 3이고 x가 내가 맨 처음에 잡은 게 길이였으니까 당연히 x의 값은 양수 루트 3으로 꺼낼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답은 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도형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변을 공유하고 있는 두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93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 20 그리고 뭐 각도들도 나와 있는데 이 문제 포인트는 문제에서 묻는 거야. 묻는 게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고요. 그거의 최소값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두 선분의 길이의 합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게, 선분이 이게 지금 PB하고 QB 보면은 PB는 대충 이렇게 생겼고 PB는 이렇게 생겼고 QB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사실 이렇게 꺾여 있거든. 꺾여 있다 보니까 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수학상 도형의 이동에서 했었던 대칭 이동을 통해서 이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분을 꺼낸 다음에 직선으로 연결해서 관찰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AB라고 하는 걸 뭐 X축처럼 인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얘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서 넘겨버리는 거야. 뭐 Q를 넘겨도 되고 P를 넘겨도 되는데 P를 넘겨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를 그러면 한 요점으로 넘겨서 얘기를 한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넘겨서, 그러면 이거 길이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직각이다까지라고 하는 것도 꺼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대칭을 시켜서 넘겼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얘가 15도인데 대칭을 시켜서 넘겼으면 각이 똑같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넘어간 이 AP'이라고 할까요? 자, AP'하고 그 다음에 이 AB라고 하는 게 이루는 각 역시도 뭐야? 15도라고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꺼내놨을 때 나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겠어? PB하고 QB에 대해서 합을 보겠다는 건 이걸 직통으로 연결했을 때 최소값을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얘를 직통으로 연결해서 P'과 Q를 직통으로 연결해서 관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를 직통으로 연결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 타겟으로하는 삼각형이 아주 명확해지는 거죠. 요만큼과 요만큼을 가지고 타겟으로하는 삼각형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꺼낼 수 있는 게 AP의 길이와 그 다음에 AP'의 길이 또한 역시나 같겠죠. 대칭을 시켜서 넘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만큼 역시도 30이라고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에서 20이라고 하는 길이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얘는 각이 45도랑 그리고 15도를 더해서 총 60도의 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도의 각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변과 끼인각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어? P'과 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다시 타겟으로 하는 삼각형이 지금 AP'Q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뭘 구한다? P'Q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 P'Q라고 하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PB 더하기 QB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사실 숫자를 아주 디테일하게 조절을 잘 해놓은 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P'Q가 아니라 사실 P'Q의 제곱이다. 왜냐면 최소값의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거 사실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30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20, 30 그리고 코사인 60까지 해서 계산을 하시면 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씌울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는 문제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삼각함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에서 도형의 이동을 활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94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채꼴이 하나 주어져 있고 사실 반지름하고 중심각 전부 다 알려준 상황. 근데 여기에서 P하고 Q라고 PQR이라고 하는 점을 각각 잡습니다. 그래서 Q라고 한 거 여기 위에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R이라고 한 거 여기 위에 잡을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것은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대칭 이동을 활용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다만 대칭 이동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잡는 기준은 뭐가 될 거냐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볼 거야. 지금 현재 OA라고 하는 3분의 1을 움직이는 점이 Q라고 나와 있나요? Q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 P라고 하는 점을 얘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Q이기 때문에 요 연두색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을 시켜서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얘를 대칭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넘길 거고요. 뭐 P'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하나 더 있죠. R이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점은 어디 있냐? 여기 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역시나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P를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를 이렇게 해서 넘긴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뭐 P2'이라고 해볼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대칭을 시켜서 넘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OP라고 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OP'이라고 하는 길이는 일단은 똑같을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보고 싶었던 길이는 PQ라고 하는 길이를 보고 있다는 거 되겠죠? 이 PQ라고 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누가 똑같아? P'Q가 똑같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R이라고 하는 길이를 봤을 때 이 PR이라고 하는 길이와 그 다음에 P'R의 R이다라고 하는 길이 또한 같죠. 그래서 현재 얘하고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더하자라고 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사실 PQ, 그 다음에 PR, 그 다음에 QR이다 라고 한 걸 구하고 있는 건데, 요놈의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바꿔서 얘기를 하는 게 PQ 대신에 P'Q, 그 다음에 PR 대신에 P'R의 R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QR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상황을 바꿔놨을 때 결국은 여기 있는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얘네 셋을 더했을 때 이게 최소가 되고 싶다는 것은 이걸 일직선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꺼내는 상황은 뭐냐? P'과 P'을 연결한 요렇게, 이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요렇게 내가 열심히 그려볼게. 자, 그래서 요 정도, 요렇게 해서 이 정도면 보이겠지? 자, 그래서 P'과 P'까지 해가지고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P'의 P, P, 요 정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의 타겟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타겟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O랑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관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OP', 그 다음에 P'까지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놨을 때 사실 OP의 길이가 12거든, 반지름. 그래서 이걸 대칭을 시켜서 넘겨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는 길이가 12다 라고 꺼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12라고 꺼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삼각형에서 두 변을 꺼낸 거고요. 두 변을 꺼내놨을 때 이 끼인 것만 잘 찾으면 될 건데, 사실 이 대칭의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을 이렇게 찍 그어놨다라고 쳤을 때 이거 대칭이다 보니까 사실 각이 완전히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각을 봐도 똑같냐? 요만큼의 각과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대칭된 각 또한 같다는 거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관계를 봤을 때 노란색 하나랑 파란색 하나를 더한 게 총 60도라는 거 되겠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게. 근데 내가 보고 있는 삼각형은 지금 노란색 두 개랑 그 다음 파란색 두 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각형을 내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놨을 때 얘가 노란색 두 개, 파란색 두 개니까 사실 120도야. 되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는 12고 12다 라고 하면서 P'과 P'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을 관찰하면 두 변과 끼인 각이 나왔다는 거 되겠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놈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고, 이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도형의 이동, 대칭 이동을 통해서 대칭점을 통해서 선분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수학상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의 답을 구하고 있다라고 한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나의 목적은 삼각형 PQH다 라고 한 거 되겠지.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구해볼 수 있는 것들을 일단 먼저 좀 구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POH라고 하는 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좀 관찰을 해보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얘만 따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 빗변의 길이가 1이라는 거 되겠죠? 왜냐면 OP라고 하는 건 반지름의 길이거든. 자, 그래서 얘가 1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세타라고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숫자를 알려줬다 보니까 뭐 숫자를 전부 다 구할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계산하도록 하겠고 일단 세타로 좀 표현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얘가 세타라고 해서 나와 있으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 되겠지. 물론 이제 뭐 OH가 코사인 세타다라고 한 것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따로 지금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PH라고 하는 길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PH의 길이가 사인 세타다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세타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 끼어있는 각도 구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끼어있는 각이 사실 2분의 파이랑 세타니까 당연히 뭐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요 각이야 지금. 그래서 요 각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까지도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값들을 한번 관찰해보면 얘 PH라고 하는 얘가 사인 세타라고 구했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구했으니까 사실 누구만 구하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을 거냐? 요 PQ죠. 그러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서 우리가 각과 변, 그리고 이 변까지 구하게 되면 두 변과 끼인 각의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나의 목적은 PQ가 되는 건데, 다만 이 문제에서 내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PQ라고 하는 점을 보는 데 있어서 이 Q라고 하는 점 어떻게 만들어지는 점입니까? 라고 했을 때 OP라고 하는 직선과 요 반원의 교점이라는 거 되겠지.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Q라고 하는 점을 관찰하기 위해서 Q 봐야 되잖아 지금. Q라고 하는 점을 관찰하기 위해선 무조건 반원 봐야 돼. 되겠나? 왜냐면 Q의 출신 성분이 누구야? 반원으로부터 나오는 점이거든요. OP와 반원을 관찰해야지만 Q라고 하는 점을 관찰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반원에서부터 Q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생각한 건 중심하고 연결해 볼 생각을 했는데, 이거 원의 중심하고 이 반원의 중심, 그러니까 OA의 중점이 되겠죠? OA의 중점하고 연결한다 한들 딱히 뭐가 없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두 번째로 생각한 게 이렇게 QA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 얘가 뭐가 나오냐? 직각이 나오죠? 직각이 나오면서 얘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게 OA의 길이가 뭐야? 1이죠? 1에다가 지금 현재 이 직각삼각형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관찰하는 삼각형은 삼각형 OQA고요. OQA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으로부터 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요만큼의 길이가 1이고 요만큼의 각이 세타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OQ의 길이 뭐야?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 OQ의 길이를 내가 구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실제로 구하고 싶었던 건 PQ였거든. PQ라고 하는 것은 OP에서 OQ를 빼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OQ가 코사인 세타니까 이거 빼서 구하는 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값들을 다 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답은 2분의 1에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 사인 세타였죠? 사인 세타도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끼인 각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까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뭐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 정도까지는 정리할 수 있겠죠. 다만 내가 이거 숫자를 다 구할 수가 있는 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2루트 2라고 나올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숫자에다가 전부 다 대입을 하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형적인 상황이 사실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닌데 나는 이 문제에서 뭘 가장 강조하고 싶냐? 이 Q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이 Q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이게 반원 위의 점이다, 그리고 OP 위의 점이다. 그럼 반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 도형에 있어서의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스텝 3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